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코스닥 시가총액이 9위까지 지금 내려와서 시가총액이 5조 원이 일단은 붕괴된 상황이죠. 자, 주가 바닥은 어디일까요? 52주 신저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 상승하면서 이 종가가 37,9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제 기사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다루는 정도의 기사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한 2% 올라갔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주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차트 구간을 먼저 보게 되면 9월달 이제 FOMC가 개최가 되고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성 발언을 하면서 금리 연동하는 성장주의 뭐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바이오주들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젠백스라든지 이런 바이오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HLB인데 그래서 최근에 52주 신저가 흐름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제 36,2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아침에는 이제 양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빠졌던 부분을 오후에 뭐 12시 넘어서 거래가 조금 유입되면서 아침에 이제 고가를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이 3시 반에 동시효과 이제 가격에서 37,900원으로 2% 흐름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좀 유입되면서 이제 끝났고요. 애프터 마켓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빠져 있죠. 그래서 37,750원 1.89% 흐름이고 오늘도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에 뭐 기관 개인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창구 쪽에서 뭐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 쪽에 신한이 이제 금요일 날에는 매도로 갔다가 어제는 매수, 오늘도 신한 쪽에서는 매수고 단타 창구인 뭐 키움에서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NH투자증권도 뭐 단타 창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매도가 많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창구인 한국 쪽에서는 소폭 매도, JP모간 여기에서도 소폭 매도.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 창구보다는 단타 창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기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주가는 연중 최고가 흐름을 어제 양봉으로 이어갔고 오늘도 약보합세입니다만 이전에 어떤 고가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60위안 중반 정도 흐름의 견조함을 보여줬고 홍콩에서는 이제 어느 한 3% 가까이 좀 밀리는 어떤 흐름의 음봉이 좀 나타났습니다만 최근에 뭐 견조한 가격 구간에는 계속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결국은 리서브미션이라든지 이후의 어떤 가정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소제약의 어떤 입장들이나 행보를 뭐 잘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빅파마 기준으로 보면 탑 50에 한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규모로 보면.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기 들어가고 있고 파이프라인 규모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는 R&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위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캄네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 이슈를 해결을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시간은 빠르게 하는 어떤 회사 어떤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뭐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반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수익도 15%, 순이익도 29.67%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작년도에는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의 한 45% 정도 차지했는데 상반기에는 이게 60%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에 수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판매 라이센스 수익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 이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머크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이 수익으로 인정되면서 뭐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시큐리티에서 항서제약에 의해서 매수 관련되는 목표가는 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매수차, 그 다음에 글로벌 IB 쪽에서도 홍콩에서 이 항서제약 관련해서 뭐 $120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긍정적인 어떤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는 16%, 그 다음 8월 초에는 16%,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갔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공매도 어떤 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9월 달에 이제 이슈 관련되는 부분,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일부 이제 수익 실현하는 커버링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압박을 또 장중에 연동이 될 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도 공매도 거래량이 24만 주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만 주가 넘어갔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00만 주가 다시 좀 넘어간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차거래 체결이 상한보다 좀 많았는데 오늘은 상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도 이제 대차는 이제 공매도의 전조 어떤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서 계속 이제 체결을 시키고 있다는 말은 공매도 확밥이 시차를 두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수급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의 어떤 흐름에서 보게 되면 HLB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쪽에서 9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조대가 이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37,700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치의 어떤 데이터를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5조대가 이탈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났냐. 그러니까 2023년도 이제 연말 정도에 이제 주가가 4만 원대 위로 올라갈 때 이제 5조대를 넘어간 이후로 이제 이 4조대는 이제 다시 보는 그런 어떤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이제 3월 달에 그 12만 9천 원을 갔을 때 3월 2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거의 16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가졌다가 지금 작년도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70% 정도 이상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보면 이제 5조대 밑단에서 지금 형성이 뭐 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대로 보게 되면 작년도 고점 대비해서 이미 이제 70% 정도 빠졌고, 이 구간은 2019년도에 한참 이제 에즈모로 이때는 위암입니다. NDA 프리 NDA 하면서 2020년도 4월달까지 그 NDA 신청하겠다, 이때 이제 올라갔던 부분의 가격이 수정 주가 기준으로 해도 이때 뭐 한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올라갔던 고점 대비해서 2021년도 뭐 저점까지 요 정도 구간의 하락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작은 편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후에 또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2023년 연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은 2028, 이때도 위암이죠. 통계적 위성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때는 빠졌던 폭이 85%까지 빠졌거든요. 이때 70% 정도 빠졌고, 이때 지금 70% 빠졌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사이에 진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뭐 이 고점 대비해서는 보통 80% 90% 정도를 우리 월봉 기준으로 바닥으로 보기 때문에 3만원 언더까지 열려 있습니다만 이 구간 부근에서 이제 뭐 바닥을 거래량이 지금 아직 침체하기 때문에 거래량 터졌을 때 이제 이 하긴 구간이 들어갈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9월 달에 펀더멘탈 이슈도 있고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떻게 이제 유동성으로 좀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간상으로 보면 이제 바닥 구간에 들어가는 지점에 이제 부근에 와 있는 어떤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곡점이 나타날지 아니면 이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같이 이제 옆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다시 올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 이후에는 좀 더욱 좀 선연해지는 구간에 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달에 항서제약으로부터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언제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고요. 뭐 언제까지는 최소 넣겠다. CRL 이후 1년 안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 1년 안에 못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위드 드랄이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소와 EMA 관련되는 부분에 허가 신청을 이 계획대로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0회차 말고 주가에 따라서 이제 41회차 이후에 CB도 어떻게 이제 발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기적으로는 뭐 확인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기간상 가격에서는 이제 뭐 바닥 가격에 이제 근접하는 가격대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간대에 이제 근접해 있는 부분들은 뭐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고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가 매수를 이제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고 신규 매수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격대에 이제 부근에 와 있는 어떤 시점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